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한자능력 검정시험 대비 강좌 조선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8급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크고 작고 뭐 이런 크기에 관한 한자 배웠고요. 그다음에 동쪽, 서쪽 이런 방향에 관한 한자 배웠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런 가족에 관한 한자들 배웠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나라와 학교에 관한 주제로 여러 가지 한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급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울 한자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나라를 주제로 여자녀, 사람인, 백성민, 임금, 왕, 군사군, 나라한, 나라국. 자, 지난주에 배웠던 큰 대자를 합하면 여기에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 학교고요. 선생님 할 때 먼저 선 날생자, 그리고 학생 할 때 배울 학자, 그리고 학교 빠질 수 없죠. 학교 교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 교, 방실에서 교실 배울 거고요.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할 때 청색, 백색, 푸를 청, 흰백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로 나라에 관한 한자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 너무 예쁜 여학생 앉아있네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요 모습 그대로 옮겨온 한자가 바로 계집녀. 계집녀라는 한자예요. 모양, 뜻, 소리. 자, 한자의 3요소 기억나시죠? 자, 계집이라는 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여자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자녀. 이 글자 자체가 부수가 되는 기초 한자랍니다. 총 3획 나오는데 한번 같이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부분을 한 번에 쓰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활용 한자 볼게요. 활용 한자. 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많이 있죠. 여자 대학의 준말이에요. 계집녀, 여자녀에다가 큰 대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대. 자, 두 번째 어미모자 역시 지난 시간에 배운 한자예요. 엄마 그리고 계집녀 역시 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녀지간 그래서 어머니와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동물들이 놀라서 도망가네요. 사람인 이렇게 팔 이렇게 있고 다리를 벌려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올게요. 사람인자 모양 쉽죠? 사람인 자체가 부수가 되고요. 왼쪽 오른쪽 쓰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렇죠. 여덟팔하고 조금 비슷하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여덟팔은 왼쪽 쓰시고요. 위로 약간 올라가는 듯 하면서 떨어지셔야 되고요. 사람이는 두 개의 발 모양, 요 발 모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 하는데 요 백성, 요즘은 잘 안 쓰는 개념인데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를 이루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이 글자의 원리는 좀 무서워요. 옛날에 다바온 노예들을 눈을 찔러가지고 봉사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하게 됐는데, 나중에 모든 성씨를 뜻하는 백성, 일백백자 써서 백성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씨 씨자, 여기를 모든 씨를 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백성 이렇게 봅니다. 필순이 역시 어려운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기역 부분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 획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총 5획 나오는 한자입니다. 자, 만민. 1만 만자 써서 1만만 백성민 하면은 꼭 1만 명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계집녀 더하기 사람인 했으니까 여인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안 써요. 근데 인민이라는 말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나라에 관련된 한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물의 왕, 호랑이가 나왔어요. 동물의 왕은 호랑이. 여기 약간
머리에 있는 무늬로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원래 날이 서 있는 커다란 도끼를 본뜬 한자예요. 우두머리의 권위를 상징했죠. 그렇게 외우시거나 아니면은 하늘, 사람, 땅을 하나로 꿰뚫는 그런 존재, 임금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남학생들 운동해서 이 글자 배에 새기고 싶으실 텐데 운동 안 하면 요거 빠진 석삼이 된답니다. 운동하세요. 자, 임금왕, 뜻이 임금, 왕은 한자 소리예요. 그리고 구술옥이라는 자체가 부수가 되고요. 총 4획이 나옵니다. 자, 옆으로 쓰시고 내려 긋고 마지막 메꾸시면 돼요. 석삼 쓰고 한꺼번에 내리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활용한 자는요. 대왕, 큰데 임금왕 쓰시면 대왕, 왕 중에서 훌륭하고 업적이 뛰어난 임금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에요. 세종대왕.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은요.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아저씨예요. 군인 아저씨. 탱크도 있고 총 들고 총총총총 쏘고 있는데요. 군사군이라는 한자예요. 군사군. 여기가 둘러싼다라는 부분의 한자예요.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차를 뜻하는 술의 차자가 있는 글자인데요. 전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즉 군사예요. 군사. 자, 근데 여기 쓰는 군사군, 여기 밑에가 써있는 그대로가 술에 거라는 한자인데 이게 부수가 되고요. 쓰는 순서는 여기 같이 볼게요. 위에 둘러싼다는 이 부분 하나, 둘 쓰시고요. 셋, 넷, 다섯 부분, 여섯, 일곱, 여덟 쓰시고 마지막에 세로로 꿰뚫는 획은 마지막에 가운데 중자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내려 쓰시면 됩니다. 자, 군중이라는 한자 가운데 중 쓰시면은 읽어볼래요? 방금 사람인 배웠으니까 그렇죠. 군인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가운데 중자니까요. 자, 그리고 방금 했었던 민자 쓰면은 군민, 군인과 민간인, 대군. 자, 병사의 수가 아주 많은 군대를 뜻하게 됩니다. 자, 반가운 나라와 지도와 태극기가 보여요. 바로 우리나라를 뜻하는 한자 이제 선생님이랑 배울 건데요.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글자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요. 풀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조금 어렵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써기 전에 자, 뜻, 한국한, 나라한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부수고요. 총 17획이나 돼요. 와, 한일, 두이 할 때는 쉬웠는데 자,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해일 쓰고 가로, 세로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쭉 내려오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기역 부분을 한 번에 쓰시고 내려 긋고 옆으로 쓰시고 그리고 네모 채우시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가로 쓰고 니은을 한 번에 그리고 세로 내려 긋고 자, 이렇게 쓰면 17획 나오는데 확인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8 나오고요. 9, 10, 11, 12, 13, 14, 15, 16 부분이 한 획으로 그 다음에 17 됐지요? 자, 포기하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활용한 자는요. 한국 사람, 한인이에요. 방금 사람인 배웠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뜻해요.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과 일본 축구하면 한일전. 한일전 덕분에 이 일이 한일이라는 말이 익숙한데요. 일본 할 때 일은 태양 할 때 일, 해 일자를 쓴다는 거 잠깐 기억하고 가세요. 그리고 좀 아쉬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어요. 선생님은 남북을 다시 공부하셔서 좋지만 빨리 이런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휴전선 이남의 한국, 휴전선 이북의 한국, 남영남, 북녘북 쓴답니다. 이제 진짜로 나라를 뜻하는 창을 들고 어떠한 둘레를 막고 있는 아저씨 있죠?
내 나라 내가 지킨다 이러고 계시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가운데 이렇게 여유 있는 부분이 창을 뜻해요. 창으로 어떤 지역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커다란 지역. 이 커다란 지역이 부수가 되고요. 나라국이라는 한자예요. 창을 든 사람이 사방 경계 안에 땅을 지키고 있다라는 나라국이라는 한자예요. 겉에 있는 게 부수. 자, 역시 필순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같이 볼게요. 하나, 둘, 기역 부분 한 번에, 셋, 넷, 다섯, 기역 부분 한 번에,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획 보세요. 아홉하고 점 찍어야 돼요. 아홉, 열, 그리고 마지막 메꾸는 거는 한 번에 11획. 됐지요? 활용 한자는, 자, 엄마를 뜻하는 어미무자 붙이면 국모, 임금의 아내나 어머니를 이르는 말이에요. 국모. 두 번째, 국토, 우리나라 땅, 나라의 땅이에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라에 관한 한자어 배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다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써보세요. 연습장 펴보시고 큰대, 나라한, 백성민, 나라국 한 번씩 꼼꼼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나라에 관한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색칠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워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서, 칠하면서 해보라는 의미고요. 자, 예쁘게 색칠하면은 이런 모양 나올 거예요. 한, 국. 자,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여러분들은 시간 있으시면 필순에 따라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알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교재 81쪽이고요. 다음 한자에 알맞은 음은 소리였어요. 음과 그림은 선으로 연결하세요. 여기 한자의 모양 나왔고 뜻 부분이 대신 그림으로 나왔고 여기 음이 나왔어요. 자, 이 한자의 모양은 뭐였죠? 임금을 뜻했어요. 임금님 찾아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임금 왕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전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군인이었어요. 군사, 군대 할 때 대군. 자, 세 번째 한자는 백성을 뜻하는 어떤 거죠?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백성이니까 아래로 가고요. 백성민 이렇게 올라오시고 마지막은 예쁜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자녀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는 넘어가서 82쪽이고요. 다음 한자에 알맞은 소리를 쓰세요. 기본이에요. 소리를 쓰는 거는. 자, 우리 외삼촌은 공군 장교입니다. 나도 커서 삼촌처럼 나라를 지키는 뭐죠?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삼촌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삼촌까지 다 배운 한자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의 변천 과정에 알맞은 한자를 쓰세요. 자, 날이 서 있는 커다란 도끼 모양을 본떠서 우두머리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요 그림이었더라도 요 설명만 보고서라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임금 왕이라는 한자예요. 3번. 다음 한자에 알맞은 뜻이에요. 뜻을 쓰세요. 아까는 소리 쓰세요 했고 이번에는 뜻을 쓰세요예요. 자, 1번. 나라국의 뜻은 나라예요. 그리고 2번. 요거의 뜻은 백성. 그러니까 뜻을 쓰세요 했는데 백성민, 민까지 써버리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 훈이라는 개념 확인하는 의미고요. 자, 세 번째 여자녀, 계진녀니까 답은 여자입니다. 4번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한자를 골라 쓰세요. 자, 보기 한자를 하나씩 볼게요. 아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아빠, 아비부, 형. 오늘 배웠죠? 어려운 한자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우리나라. 나라한이고 여자녀, 군사군이에요. 자, 1번 형제, 형하고 동생 하려면은 형자 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장녀, 김다 장자 써서 큰딸, 맏딸을 뜻해요. 그럴 때는 여자녀 쓰시면 되고. 그리고 북한, 북녘북에 나라 한자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요, 필수 문제예요. 다음 기억하게 쓰는 순서를 고르세요.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으로 나와야 돼요. 5번째가 답입니다. 그리고 6번. 이번엔 뜻, 소리 같이. 다음 뜻과 소리, 훈과 음에 알맞은 한자를 골라서 동그라미 치세요. 훈은 의라고 하기도 해요. 뜻, 의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훈이나 의나 뜻이나 다 묻는 것은 그 의미를 묻는 거니까 곤란해하지 마시고 여기 앞부분 형형에서 여기가 뜻, 여기가 소리, 가운데 있는 게 모양이네요. 형형자 어떤 거였죠?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는 모습. 뭐 하는 거였죠? 예, 사람이 꿇어 앉아 기도하는 거였어요. 신이시여 우리 집 도와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사당 신전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였고요. 자, 한국한 바로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태양이 뜨는 우리나라를 뜻했고 군사군 역시 바로 옆에 있네요. 전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에 관한 한자에 이어서 학교에 관한 한자들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니까 우리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자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한자. 1등 누구예요? 와, 선두는 토끼. 토끼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갑니다.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 자, 여기 윗부분이 옛날에는 가다라는 뜻의 한자였어요. 갈 지자인데요. 여기 사람이라는 거 형용자에서 기억하시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간다라는 의미로 앞서다라는 뜻이 나왔던 한자예요. 먼저 선. 이 아래에 있는 사람 부분이 부수가 되고, 자, 필수는 같이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 나오는 한자입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상의 무덤 또는 묘지가 있는 곳을 선산이라 그래요. 선산. 선산. 먼저 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뜻해요. 먼저 돌아가신 분이 묻혀있는 산, 그래서 선산. 그리고 역시, 이전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뜻해요. 그냥 아버지 붙자 있으면은 아버지인데요. 돌아가신 분을 선부라고 해요. 선부. 선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친할 친자 써서. 나중에 배울게요. 그리고 역시 임금은 임금인데 앞 시대의 임금은 선왕. 선왕이라고 합니다. 아유, 너무나도 예쁜 아가가 울고 있어요. 막 태어난 아기 같아요. 응애, 응애, 응애. 자, 옆에선 또 나도 울어요 하고 달걀에서 막 태어난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 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날생이에요. 날생. 이 원리는 요 맨 밑에 있는 획이 흙이에요. 흙. 흙에서 자라고 있는 초목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살다, 생기다, 싱싱하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요. 하지만 기본 뜻은 태어나다, 나다라는 뜻이에요. 날생자 자체가 부수가 되고요. 총 5획인데 한번 필순에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순 주의하실 거는 임금왕 했을 때도 말했듯이 가로 세 줄 다 쓰고 내리그면 안 돼요. 세로 쓰고 마지막에 가로 채워야 되신다는 거. 그래도 이런 필순 정도는 간단하죠. 아까 한국한도 했는데, 그죠? 자, 활용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생수. 요즘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수인가? 슈퍼의 물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 즉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에요. 맛있겠다. 그죠? 두 번째. 날생자의 해일자, 태어난 해가 아니라 해일자 말고 날일의 의미로 쓰이면은 태어난 날. 바로 해피 벌스데이. 바로 내가 태어난, 세상에 태어난 날이에요. 자, 그리고 민생, 백성민, 날생자, 백성들이 살아간다. 즉, 일반 국민의 생활. 이 용어가 아주 생소하면은 요걸 볼게요. 민생 치안에 힘쓰는 경찰 아저씨, 또 대통령 할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일반 국민의 생활이 아주 안전하게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민생 치안. 자, 이 친구 안경 쓰고 뒷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배우는 거를 뜻해요. 배움. 우리 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막 가르쳐 줬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거기서부터 배워오는데요. 사람은 평생 배워야 돼요. 자, 배우는 의미가 여기 볼게요. 글자가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 이렇게 여기 요 두 부분이 손이에요. 손. 가운데 더블 X 빼고 양손을 뜻하는 깍짓길 국이라는 한자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어렵더라도 두 손으로 더블 X501 무슨 아주 유명한 가수 이름 가수 형들 같은데 더블 X를 점괘 지식이에요. 지식. 점 보는 그 무당 아줌마들이 흔들어대는 그 통에서 흩어지는 산까지의 모습이 쫙 흩어지는 모습인데요. 요즘은 특수계층이 사용되지만 옛날엔 되게 일반적이에요. 점을 봐서 뭐 농사도 짓고 전쟁도 나가고 그래서 아주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손으로 기초 지식을 집안의 아이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바로 배울학이에요. 배울학. 밑에 있는 아들자가 부수가 되고요. 총 16획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어우 너무너무 복잡한데 여기서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쓰시고, 5, 6, 7, 8. X자 쓸 때 왼쪽부터 쓰는 거, 8. 9. 기억을 한 번에, 9, 10, 11, 12, 13. 한 번에, 14. 한 번에, 15 쓰시고, 16. 아들자 쓸 때, 하나, 둘, 세 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총 16획 나와요. 다시 빨리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쓰실 수 있겠죠? 자, 학년, 해년자.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요. 학년, 한 해의 학습 단위로 진급하는 학교 교육의 단계예요. 학년. 1학년, 2학년. 자, 학생, 바로 우리들이죠. 학생.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방금 했던 날생자 붙이면은 학생입니다. 학생. 자, 반가운 곳 나왔어요. 학교,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 학교는 항상 이렇게 시계가 있어요. 빨리 뛰어오라고. 늦었잖아. 빨리 가세요. 우리 학교. 배울학자 쓰시고, 요 학교 교. 나무로 건물을 지었었죠. 학교. 나무목 들어있고요. 옆에 거는 교정한다. 실은 나무 건물이 아니라 뒤틀린 나무를 교정시켜주는 곳. 그래서 학교라는 뜻으로 발전해요. 학교교. 나무목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부스라서 그래요. 나무목 부고 총 10획 나와요. 쓰는 순서는 나무목 쓰듯이 써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아비부자 쓸 때 배웠으니까 총 10획 나오는 거 됐고요. 자, 교목. 학교마다 나무 다 있어요. 교화도 있고, 교목도 있고. 자, 무슨 얘기? 학교의 나무, 학교의 상징으로 삼는 나무. 벚꽃도 있고, 목련꽃도 있고. 우리 학교의 교목은 뭔가 내일 한번 가서 그 중앙현관 가보세요.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교문, 문문자 쓰면 교문, 학교의 정문이에요. 학교 정문 닫히는 시간에 들어가면 그 선도부들 다 있죠? 그런 학교 교문. 그리고 교외, 학교 바깥이라는 거예요. 바깥 외자 써서. 교외 생활지도. 생활지도부 선생님들 나가서 바깥에서 뭐 하고 있나, 떡볶이 사 먹고 수업 시간 늦나 살펴보는 게 교외 생활지도고요. 학교의 가장 어른이에요. 요 길다 장자가 어른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교장. 집의 가장 어른은 누구죠? 아빠.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장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학교의 으뜸치기, 교장 선생님 할 때예요. 자, 지금 학교에 관한 한자 하고 있는데요. 선생, 학생, 학교 다 쓰실 수 있겠어요? 자꾸 써보는 게 한자를 잘 쓰는 비결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방이 어디죠? 네, 맞아요. 교실 아직 안 했어요. 교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교는요, 학교 교랑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까 학교 교랑 달리 교실 할 때 교인데요. 그때는 가르칠 교예요. 가르칠 교. 더블 X 부분이 지식이고 아들 자 써져 있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회초리를 뜻하는 부분이에요. 꼭 때린다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가르치다 교고요. 아까
요 오른쪽 부분이 등 그럴문이라고 나왔는데 치다라는 의미, 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한자랍니다. 총 11액이 나오는지 한번 쭉 써보세요. 아들 자자 해가지고 총 11액 나오겠습니다. 자, 활용한 자는 교인, 사람인자 붙여서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기독교인. 그리고 4월에 한 번들 나오셨을 거예요. 교육 실습생의 준말, 즉 교생 선생님 할 때 날생자 붙이면 교생이 됩니다. 교생. 자, 다음 한자는 교실할 때 실이에요. 자, 가르치는 방, 집실. 이 집인데요. 여기는 방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실, 미용실, 화장실 할 때 실이에요. 실, 방실. 자, 위에 있는 부분이 간머리인데 부수가 되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쓰시면 총 9액이 나옵니다. 활용한 자는요. 실외, 방이나 건물 따위의 바깥이고 왕실, 임금의 집안, 외실, 바깥 주인이 거처하는 곳, 조금 어려운 말로 사랑채라고 해요. 사랑채. 갑자기 오빠가 나오고 청바지가 나오네요. 청색 푸를 청이 나오는데, 자, 갑자기 왜 색이 나오냐면,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학교에서 그렇게 관련 지어서 요 색깔 2개 하고 갈 거예요. 자, 푸르다라는 뜻이고요. 싹이 돋아나는 모습이에요. 싹이 돋아나서 푸릇푸릇한 모습. 푸를 청이라고 하고, 역시 위에서부터 쭉 내려 쓰시면 되는 한자입니다. 활용한 자는요, 아까 있죠? 청군. 그때 군이 군사군이라는 거 확인하세요. 빛깔에 따라 편을 여럿으로 갈랐을 때 푸른 쪽의 편. 자, 청군과 항상 같이 나오는 백군, 여기 백조 보이시죠?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흰, 백. 태양을 뜻하는 해일자에 점 찍어서 태양빛이라 하기도 하고, 엄지손톱이라 하기도 하고, 말이 많은 한자예요. 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역시 위에서부터 쭉 내려 쓰시면 되는 한자입니다. 자, 백군, 청군과 발리 비교해서 흰 쪽의 편을 뜻하는 한자예요. 자, 지금까지 청과 백을 끝으로 학교에 관한 한자들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요거와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한자를 골라 써 넣으세요. 나왔죠? 자, 학교니까 학교, 교 쓰시면 되고, 선생님이니까 먼저 선 써서 선생. 여기 생은 날생자 쓰시면 되고요. 먼저 태어난 분, 그리고 학생, 역시 학생.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교실, 가르칠 교 됩니다. 자, 이제 98페이지 3번 다음 한자에 알맞은 훈을 쓰세요. 자, 이게 가르치다, 교니까 가르치다 쓰시면 되고, 푸를 청이니까 푸르다. 그리고 먼저 선이니까 먼저라고 쓰시면 돼요. 자, 4번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한자를 골라 쓰세요. 자, 교장 선생님 할 때 교는 학교교 쓸까요? 가르칠교 쓸까요? 자, 학교교 맞아요. 가르치는 장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니까 학교교.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이니까요. 날생자 쓰시면 되고, 왕실은 뭐죠? 왕의 집안 집실자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나라에 관한 한자랑 학교에 관한 한자 했어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친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꼭 공부하시고 남은 문제, 그리고 교재 뒤에 보면 예상 문제랑 모의고사도 있어요. 오늘이 8급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거까지 꼭 풀기로 약속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급 교재 예습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